안녕하세요. 노후인생 한 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뭘까? 젊을 땐 일하느라 바쁘고 가족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문득 외로울 때도 있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면 이제 편해야지. 그런데 그 편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꼭 어디 멀리 떠나야만, 많은 걸 가져야만 노후가 잘 사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고민들에 대해 저와 함께 천천히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 그 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의 핵심은 바로 건강이죠. 병원에 가보면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연세에 비해 건강하시네요. 사실 그 한마디에 우리 기분 하루 종일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20분 걷기, 가볍게 팔다리 스트레칭 해주기,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기.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 병원에 들러 정기검진 받는 것도 좋고요. 건강은 나중에 돌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챙겨야 하는 노후의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습관, 말하자면 나만의 루틴 만들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는 것. 이 단순한 루틴이 하루를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리듬이 생기면 몸도 덜 피곤하고 하루가 훨씬 덜 허무하게 느껴져요. 식사는 어떻게 드시나요? 국 하나, 반찬 두세 가지라도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줄이고 제철 재료 위주로 챙겨보세요. 몸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이 마음까지 편하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을 일기로 조금씩 정리해 보는 것.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잣말로라도 오늘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명상. 창가에 반려식물을 하나 두는 것도 큰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몸도 그만큼 버텨줍니다. 정리하자면 규칙적인 몸의 루틴과 따뜻한 마음의 루틴이 노후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기본기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습관은 작은 반복이 쌓여 힘이 됩니다. 마음 건강은 혼자여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여유가 생깁니다. 노후를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혼자 사는 건 마음이 지칩니다. 몸이 아플 땐 약이 있지만 마음이 아플 땐 사람이 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쁘게 살다 멀어진 친구에게 잘 지내?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생각보다 반가운 답장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마주 앉아 차 한 잔 나누는 시간.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본다면 지역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또래들과 같은 고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새 채워져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취미 생활도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바둑, 수혜. 그리고 그걸 함께하는 동호회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노인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배우기, 유튜브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많아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새로운 관계도 따라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야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갔을 때
누군가의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다는 것. 관계는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 바로 돈이죠. 병원비, 생활비, 갑작스러운 지출.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꼭 많이 벌어야만 편한 건 아닙니다. 현명하게 점검하고 알뜰하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기본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혜택 등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이 있어요. 복지로 KR 같은 정부 사이트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체크해 보세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또 요즘은 소소한 부업도 많이들 하세요. 예를 들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눔장터에 팔거나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 예품을 온라인에 올리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경험담을 정리해 책으로 내는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도 한번 돌아보세요. 꼭 필요한 것과 잠깐 기분 전환용 소비를 구분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는 습관. 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먼저 확인하기. 작지만 이런 습관들이 노후 경제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벌지 않아도 현명하게 쓰는 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의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고민할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간단한 스트레칭, 커피 한 잔, 라디오 한 곡. 이런 루틴이 하루를 기분 좋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목표 하나씩만 넣어보세요. 하루에 한 문장씩 일기 쓰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매주 손주와 통화하기. 작아 보이지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는 아주 큰 힘입니다. 또 하나. 이제는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큰 보람이 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후배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일. 혹은 스마트폰으로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는 일. 요즘은 60대, 70대 유튜버도 정말 많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싶었던 거, 미뤄뒀던 것.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 안에 수많은 선택과 경험이 담겨 있죠.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지금부터의 삶이 진짜 나다운 삶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걸어요. 노후 인생 한 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